한국을 놓고 한 미래학자는 현재 전 세계는 방향키를 완전히 잃었고 한국이 강력한 기회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TBS와 인터뷰를 가진 미래학자 짐 데이토는 글로벌 확산 사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 언급하며 서구 모델 중 한국이 따라갈 모델은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구 모델은 수명이 다했으며 이제 한국은 빠른 움직임으로 전 세계를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현재 한국이 잡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미래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일각에서는 한국이 혼자 금을 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국가의 경제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금융위기도 아니고 정치 외교의 변수도 아니라고 하면서 가장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락다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은 한 달여 비상사태를 연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약 3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리먼 사태 때에도 각 국가별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지금처럼 글로벌 락다운 상태가 지속되자 당시 금융위기 때의 3배 정도가 더 큰 피해를 예상하며 올해 2분기와 하반기는 그야말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현재 상황이 매우 위중한데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부양책을 쏟아내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수많은 산업 분야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피해가 있더라도 봉쇄를 푸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 경제가 완전 망가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어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동시다발로 많은 국가들은 경제 기능을 상당히 훼손당하고 있는 동안에 선진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경제가 가동이 되는 초유의 상황으로 단순히 방역만 잘해서 주목받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한국산 발주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무역 관련 업계 및 글로벌 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유독 한국산을 찾는 오퍼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기존에 한국 제품을 선호하긴 했으나 이제는 아예 제품 자체에 태극마크를 크게 붙이거나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식을 눈에 띄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졌다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간 것을 무역 일선에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맞게 되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공급 사슬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가 한국산을 원하고 프리미엄으로 대우해주기도 하는데 마침 생산 라인이나 각종 산업 관련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이 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일부 핸드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옮기려다가 전 세계적 확산 사태로 인해서 베트남행을 철회했고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여전히 한국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용인에 반도체 관련 연구소를 비롯해 거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해 앞으로 133조 원 이상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 핵심 업체들도 삼성 반도체 바로 옆에 입주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기업들이 리스크가 큰 해외에 투자를 하기에는 이제 팬데믹을 비롯해 각종 위험이 많아서 결국 자국의 투자를 늘리는 모습이 많아질 것이며 앞으로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무조건 동남아행을 택하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에는 많은 공정이 갈수록 인공지능화, 자동화가 되어가므로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한국의 생산 라인을 확충할 경우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기므로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확산 사태와 관련 세계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리쇼어링, 제조업체의 국내 귀환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리가 약화되면서 중간재 공급을 특정국에 과도하게 의존한 경우 완제품 생산과 공급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7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관련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비대면 관련 신사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원하기로 하면서 그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전 세계가 경제 복원이 화두가 된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수출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둘러싼 미중 코로나 전쟁에 다시 불꽃이 튀고 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가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맹공을 퍼붓고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산수를 잘못 배웠다는 막말까지 던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의 발원지, 통계 조작, 책임 소재 등 코로나 관련 모든 분야에서 맞붙고 있는 미중 갈등은 지난달 말 미국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며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마스크 등 중국의 도움이 아쉬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러스란 표현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대로 휴전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4일부터 미국의 공세가 거칠어졌다. 중국에 대한 포화는 바이러스가 후베이성의 우한 실험실에서 비롯됐다는 데 집중됐다. 먼저 워싱턴 포스트가 2년 전 미 기밀 문서를 인용했다. 미 관리가 2018년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연구하는 우한의 연구소를 방문한 뒤 안전과 관리의 취약함에 대해 2차례나 보고서를 올려 지적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것이다. 15일엔 폭스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보다 구체적으로 우한 실험실 유출설을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초기에 취한 행동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관련 자료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 사태가 터진 뒤 실험실 의사가 사태가 번지는 걸 막으려 했던 노력을 보여주며, 우한 실험실의 연구 목적은 생물무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바이러스 식별이나 퇴치해서 미국에 뒤지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사람으로 전파됐으며 처음 감염된 영호 환자는 우한 실험실에서 근무했다고 말했다. 실험실 근무자가 감염된 뒤 나중에 우한 사람들과 접촉해 확산 사태를 불러왔다고 전했다. 또 중국 정부가 발원지로 처음 화난 수산시장을 지목했다가 나중엔 미국과 이탈리아 등 여러 곳을 언급한 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한 실험실 유출을 감추려 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폭스는 또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가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으며, 안전관리 소홀로 한 실습생이 감염됐고 그가 이후 남자친구를 감염시키고 또 수산시장을 방문해 크게 확산됐다는데 이게 맞는가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도 갈수록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이 무서운 국면에 대해 매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 우한 실험실 유출설에 힘을 보탰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폭스뉴스에 나와 나는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소가 수산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한동안 자제해온 중국 대리기에 가세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의 말은 현재 바이러스 유출과 관련해 의심을 받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우한질병통제센터 두 곳 중 우한질병통제센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끌고 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화난 수산시장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우한질병통제센터는 불과 280m 거리이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학자가 우한질병통제센터가 많은 박쥐를 붙잡아 연구하고 있다며 이곳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정말로 중국 정부가 진실을 털어놓아 이 바이러스가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를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깨끗하게 밝혀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15일은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 양제츠 중국의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에 대항하고 미래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전면적으로 투명해야 하며 또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날이기도 하다. 16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섰다.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지도자는 우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보도했다. 정보가 투명하지 않다. 지금 중국 지도자가 하는 말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16일 중국 우한시 질병통제지휘부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잘못됐다며 사망자 수를 무려 1290명이나 늘렸다. 이에 따라 2579명이던 사망자가 갑자기 3869명으로 급증했다. 늑장 보고와 누락, 오보 등이 있었고 이를 바로잡았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의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었다며 그것보다 훨씬 많고 미국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같은 날 중국 정부는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에 보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신종 코로나가 미군이 우한에 가져온 것이란 주장을 펼쳤던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정치 노름은 그만하고 역병 확산이나 막으라고 쏘아붙였다. 18일 중국 환구시보는 더 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막말 공격에 나섰다.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진이 트럼프 대통령은 눈이 나쁜가 아니면 어릴 적에 산수를 잘못 배웠나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이다. 유한 사망자가 50% 늘어난 걸 트럼프 대통령이 2배 증가로 해석한 걸 비꼰 것이다. 말하는 게 모두 엉터리인데다 거짓말을 일삼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또 최근 미정보 기관이 우한 실험실 유출설로 중국을 먹칠하고 있다며 미국이 전문가를 우한 실험실로 보내 조사하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 실험실이나 중앙정보부에 사람을 보내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 중국 언론이 과거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험한 말을 쏟아내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성 비난을 퍼부른 건 드문 일이다. 후시진은 이 같은 비판을 자신의 트위터에 영어로 올렸다. 중국에선 트위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데 후시진이 트위터를 이용하고 또 영어로 글을 올렸다는 건 믿는 구석이 있다는 방증이다. 후시진의 트윗이 자오리젠의 지난달 중순 바이러스 미군 유포설에 이어 또다시 미중 관계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각각 16명과 44명 늘어났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8일 하루 동안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1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해외 역유입 사례며 7명만 본토 발생입니다. 본토 발생 환자는 나흘 연속 2자릿수를 기록하다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발 환자 유입으로 비상이 걸린 동북부 해룡 장성에서는 전날 확진 환자 6명, 무증상 감염자 4명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육로로 입국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해외 역유입 환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환자와 별도로 핵산 검사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는 중국 전역에서 44명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은 3명입니다. 현재 의학 관찰을 받는 무증상 감염자는 1,000명 밑으로 내려간 999명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총 82,735명이며 사망자는 4,632명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스스로를 전염병을 퇴치한 대국으로 묘사하고자 여론을 통제하는 가운데 많은 중국인들은 그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3월 11일 동부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마지막 코로나 환자 47명이 완치 판정을 받은 후 퇴원했다고 보도했다. 옌타이 보건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장쿠양은 언론사에 옌타이시에는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알렸다. 하지만 이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피터 윈터의 그 다음 날 코로나 중환자 한 사람이 시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 소식통은 상부의 질책을 두려워하는 여러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망 건수가 더 늘어나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가 덧붙인 말이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발병 건수가 0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중국 전역에서 자주 등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
산둥성 서우광시의 여러 소식통들이 피터 윈터에 전한 말에 따르면 현지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은폐하였으며 사망자 친척들의 입을 막기 위해 금전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전염병이 억제되었다는 거짓 인상이 심어진 것이다. 피터 윈터는 이런 종류의 제보를 전국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 사람들이 정부가 검열한 뉴스를 보는 반면 실제 상황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은 그들의 친척들에게 전염 위험이 아직도 크니 집에 머물라고 신신당부. 이런 정보의 불일치에 사람들은 불안해한다. 익명으로 피터 윈터에 얘기한 한 남성은 많은 중국인들이 정부가 발표한 뉴스를 정반대의 시각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한례로 그의 아내는 정부가 올해 곡물이 풍부하다며 중국이 곡물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는 루머를 부인한 직후 양식을 얼마 비축하기로 했다. 관영 언론과 정부 관리들이 곡물 부족에 관한 뉴스를 부인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당국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다. 아이들조차 정부의 정보에 혼란스러워한다. 산둥성 더저우시 청현의 초중학교에서는 전염병 예방 수업을 마련했다. 그 수업에서 교사들은 교육국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며 이를 먹고 전염병을 유발시킨 자들을 비난했다. 학생들의 한 학부모는 피터 윈터에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혼란스러워해요. 정부가 코로나19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더니 이제는 박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니 말이에요. 온라인상에서도 유사한 질문이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군이 우한에 전염병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 왜 비밀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왔나요? 중국 정부와 미국이 한통속입니까?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유래했다면 미국과의 통로를 진작 차단했어야지 왜 오히려 미국이 중국발 비행기를 차단한 첫 번째 국가라며 비난했습니까? 거짓말 하나를 숨기려면 1000개의 거짓말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다. 비국적이게도 전 세계는 중공의 거짓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격 등으로 전 세계 달러 수요가 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8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대금 결제를 위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미국도 미중 무역 전쟁 등을 통해 중국과의 대립을 심화시켜온 상황에서 중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달러화 부족이 계속되고 중국이 미국과 상호통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은 외채를 갚기 위해 외환 보이고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SCMP 설명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우려되자 지난달부터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 공급 계획 발표 등으로 유동성을 주입해왔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해 9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화스와프 체결국을 14개국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달러화 표시 부채를 갚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국가들은 미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힘이 더욱 커지게 된다. 홍콩 라보뱅크의 아시아 태평양 금융시장 조사 책임자인 마이클 에버리는 중국은 미국에 의존해 달러를 주입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국의 긴급 구제처럼 보일 것이며 암묵적인 정치적 단서도 붙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백악관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도 중국 기업을 돕는 것으로 비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스티브 잉글랜더 통화 전략 북미 매크로 전략 대표는 중국, 홍콩, 러시아 중앙은행도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